안녕하세요, 북스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민족문화 수호운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민족문화 수호운동 왜 일어났냐면 그 당시 일제가 우리나라 이제 민족물살 말살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응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사든지 한국어를 연구하는 그런 흐름이 이제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는 이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신민족지 사관을 제청한 손진태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골라 묶은 것은 이렇게 있죠. 자, 이 손진태라는 인물은 여기는 이제 지금 일제 강점기 때 관련된 내용을 이제 분류를 해놨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 신민족지 사학을 제청했던 것은 언제 때냐면 해방공간 때요. 해방공간. 해방공간은 1945년부터 해서 48년 때까지죠.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됐지만 독립하지 않았던 그 시기, 그러니까 좌우가 이렇게 이제 대립했던 그 시기를 이제 얘기하는데, 자, 이때 좌우 대립을 목격하면서 이게 하나로 합치자라고 하는 통합의 논리가 필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손진태나 뭐 안재홍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민족주의 입장에서 사회주의나 실증주의를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것을 하면서 신민족주의 사학을 제창했죠. 그래서 이 신민족주의 사학 중에 한 명이 손진태라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손진태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원래 역사학자가 아니라 민속학자예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민속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해방 후에 이제 역사하고 이제 전공해서 외연을 좀 넓혔던 그 사항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풀어보죠. 자, 계급보다 민족의 우위를 입장을 강조했다. 예, 맞죠. 그래서 손진태는 안재홍과 함께 신민족주의를 주창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계급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계급이 당기는 것은 그것은 민족이다. 그래서 계급보다 민족 우위를 입장을 강조했다. 자, 요거는 이제 요거하고 연결돼 있는데, 자, 민족 성장의 논리하고 사회 발전의 논리가 결합됐다. 자, 이때 민족 성장의 논리라는 것은 뭐냐? 여기는 민족주의죠. 민족주의. 사회 발전의 논리는 사회주의죠. 예. 그래서 사회주의, 민족주의의 이제 민족과 사회주의 계급을 이제 동시에 이제 분영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디에 방점을 뒀냐면 민족을 방점을 뒀죠. 그러니까 요거와 함께 요런 것들이 이율 배반적으로 볼 수 있지만 같이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가 단순히 특수한 것이 아니라 세계사적 보편성 발전 법칙도 같이 있다. 이런 것들 이제 성장했다는 걸 이제 증명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니은은 좌우 그 대결 과정에서 있었던 이런 이제 해방 봉건 시기 때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한 건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단결하면 흥하고 분열하면 망한다. 우리가 좌우를 이제 합쳐가지고 뭔가 통일국가를 이제 뭐냐면 만들어야 된다. 그 평등하면 단결하고 불평등하면 분열한다. 또 경제적 문제도 이제 같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대내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평등을 내세웠지만 그를 통해서 계급 모순을 해결했지만 또 이제 대외적으로 민족적 자주성을 또 확립해야 된다. 그 평등이 전제되지 않는 단계는 허구란 점을 또 정확히 짚어냈죠. 그래서 이렇게 대외적인 측면과 대내적인 측면을 또 이제 이렇게 결합해서 유기적으로 통합했다. 그래서 답은 이제 기은, 이은, 디귿. 그래서 3번이 답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합선 신민주주의 주장은 뭐냐? 자, 여기에서 이제 연합선 신민족주의론이 나오는데, 연합선 신민족주의는 뭐냐면, 그게 이제 약간 이게 용어가 좀 약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원래 정확히 연합선이라는 말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백나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이제 해방공간 때 정치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내세웠던 논리가 뭐냐면, 연합성 신민주주의론이야. 그래서 요게 신민족이 아니라 신민주주의 이론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 이건 그 예전에 말했지만 시험을 이제 보고 나서 암기하고 이렇게 복귀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 잘못된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은 이제 사회주의 사학자인 백나훈이 그의 저서였던 조선민족주의 진료라는 것을 주장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백나훈은 이 프롤레타 계급이 아주 독자적인 정권을 뭐냐면 하기에는 좀 미성숙하기 때문에 소부르주아 세력들과 연합을 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를 하면서 이걸 주장했던 건데, 이거는 뭐 백나원만 주장했던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조선 공산당 박헌영도 이게 이제 그 소련의 지시를 받고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건데, 자, 하여튼 요게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손진태라는 인물은 나올지는 않았죠. 이때 92년 이후부터는 거의 나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2번을 볼게요. 2번. 자, 이번은 이제 보면, 자, 한말 일제강점기 시기 때 국학자 그의 활동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여기 박은식이 있는데, 자, 박은식의 난가사상. 어, 박은식 하면 이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죠. 뭐죠? 국군이죠, 국군. 예, 혼을 강조했죠. 예. 자, 근데 이제 그래서 박은식이 강조한 게 뭐야?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다. 그 나라의 형체는 백을 얘기하고 역사의 정신이라는 건 혼을 얘기했는데 난가사상은 누가 주장했죠? 신채호가 주장했죠. 신채호가. 신채호가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신채호가 조선사 연구초에서 오총의 서경천도 운동을 조선 역사상 일천년 제일 대사건으로 꾸면서 우리 민족 고유의 이제 진취적 정신사상인 난가사상이 이 모총의 권고만동한 그 행동 때문에 없어졌다. 자주적인 어떤 그 치가 없어지고 오히려 사대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안재용의 조선화 운동. 예, 요거는 맞죠. 조선화 운동 뒤에 좀 얘기할 텐데 1930년대 중반에 다산 정약용의 서거 99주기를 맞아서 여의단 전선을 단행했죠. 이를 계기로 안재용, 정인보, 문일평 중심으로 해서 조선화 운동이 이제 추진되는데요. 자, 이 운동의 핵심은 조선의 고유성을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킨 거예요. 특히 안재용은 민족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결합시키는 되게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그 해방 공간에서 신민족주의로 이어지죠. 순진태와 함께 같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신학 거기에서 이제 또 신학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주시경 한글 맞춤본 통일한 제정 이렇게 있거든요. 자, 주시경은 그 근대 국어학자의 개척자죠. 그 국어 문법을 정리를 했던 사람이고 1914년에 서거했어요. 자, 근데 이제 한글 맞춤본 통일화는 이 주시경의 제자들이 주축이 돼서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거는 주시경 한 인물이 아니라 이건 조선어학회라는 단체 업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보고 참고로 주시경의 제자들이 조선어학회들의 활동에 거의 참여했죠. 그리고 남북한의 지금 통일 맞춤법이 좀 비슷했던 것도 이 뭐냐면 주시경의 제자들이 각각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갖고 각각 북한과 남한의 어떤 표준어를 만드는데 이런 이제 크게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비슷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4번을 보는데 한국 타파 연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화재와 미술사학과 이제 엮어서 낸 것 같은데 전연필이라는 사람은 되게 유명하죠. 간송이라고 이제 호를 하죠. 간송, 전연필. 그래서 전연필 이제 그 뭐냐면 이 만든 간송 미술관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돈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돈을 자기의 이제 쾌락이나 이런 데 쓰지 않고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우리 문화재가 일본으로 유출된 걸 막고 문화재 이제 수집을 하면서 수호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때문에 많은 문화재들이 이제 남아있죠. 훈민정음 어대본도 이때 그 사람 때문에 이제 거의 그 불수식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다가 집 한 채 값에 이제 비용을 들여가지고 가져왔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자, 근데 이거 한국 타파 연구는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우영 고유선이라는 사람이에요. 고유선. 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우리나라의 이제 탑가 청자를 학문 쪽으로 이제 뭐냐면 연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타파 연구 고조천장 같은 이런 이제 책을 남겼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박은식의 홍갑팩 이렇게 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박은식이 이제 우리나라는 나라는 망해도 역사를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혼만 계속 있으면 나라는 형체잖아요. 백이잖아요. 그러니까 혼만 있으면 계속 우리 민족은 계속 그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언젠간 그 국가를 다시 찾을 수 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혼 관련된 내용, 박은식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일제히 시민주의 사학자들이, 어, 일제히 식민주의 사학자들이 한국의 역사를 왜곡한 데 대항,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데 대항했다. 그중 다음 같은 주장을 한 민족주의 사학자, 그의 저서를 쓰고, 이 당시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주된 주장 내용을 두 가지로 기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요거 이제 관련된 예문이 있는데, 여기, 잠깐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데 제가 컴퓨터를 지금 미니 PC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그 화면이 지금 예전에는 치기하고 좀 약간 불투명했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깨지지도 않고 좀 깨끗이 나올 거예요. 어저께 시험 방송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GPU 성능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거금 1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예전보다 상당히 좋은 화면이 이제 보일 겁니다. 녹화본으로 보신 분들은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빨리빨리 반응하더라고요. 예. 첨부하신 이미지의 텍스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릇 모든 인류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 야만과 생번생번의 룬누를 제도를 이루며 도덕, 윤리, 정교, 정교, 법제를 갖춘 자는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음이 없으니 역사가 보존되는 것은 국혼국혼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중략대계 국교, 국학, 국어, 국문국사는 혼에 속하는 것이요. 정곡, 군대성지, 성지, 함선, 기계 등은 백팩에 속하는 것으로 혼의 됨됨은 백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교와 국사가 망하지 아니하면 곧 그 나라도 망하지 않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럼 하나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료에서 내용 보면 국교, 국학, 국어, 국사를 뭐라고 지칭했죠? 눈에 안 보이는 소프트 이 파워를 혼이라고 지칭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대비된 글에서 이제 보면 여기 뭐 정곡, 군대, 성지, 함성, 기계를 백이라고 지칭했죠. 자, 이 혼백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역사를 접근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정통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빌려서 역사에 이제 설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죽으면 혼은 이제 어디에 묻죠? 네, 이제 혼을 어디다 모셔요? 신주, 감호에 모시거나 아니면 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묘에 모시잖아요. 그다음 백은 어디에 모셔요? 백은 무덤, 능에 모시죠. 왕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요 육체적인 것은 요기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여기는 이제 정신적인 거죠. 예. 그래서 정신적인 것들이 계속 이제 뭐냐면 남아 있으면 언젠가는 백은 회복한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국사, 한국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국혼을 일깨워서 이 사람은 이제 독립운동의 정신적 원동력을 제공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박인 선생님은 또 양명학에 기반해서 지행합의의 실전적 역사를 했다는 게 또 특징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했던 그 책이 뭐냐? 자, 사학자는 있고 그에 저서 대표적인 게 요와 관련된 것이 한국 통사요. 통사. 자, 이때 통자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통사할 때 통이 아니라 아플 통자죠. 아플 통자. 예, 아플 통자. 우리 아픔의 역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두 번째 물어본 게 이 당시 민족주의 사학자의 주장 두 가지를 기술하시오. 요거는 뭐 다양한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리가 나올 수 있는데 자, 하여튼 이때 식민사학에 맞춰가지고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제 좀 들었는데 이건 외에도 여러 가지 답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일제 식민사학의 정체성론과 타일성에 대한 정명 방박이죠. 아, 그들은 한국사가 정체된 것이 아니라 내재적 발전의 동력에서 주체적 발전에 왔음을 강조했고요. 특히 당군, 부여, 고구려 이어지는 이 부여 중심의 망족 계보를 이제 민족 계보를 이제 정립을 했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누구냐면 그 신채호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죠. 정립해서 우리의 역사와 유구성과 독자성을 이제 증명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 정신적 가치를 이제 강조했어. 그러니까 혼인이 시민이 요번에 나왔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국가가 없잖아. 그리고 이제 육체 그 물질적으로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 국부인 혼, 정신 이런 걸 강조했어. 그래서 이런 걸 강조하면서
분열됐던 민족들 1920년대, 30년대 묶으려고 했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 자체가 역사 실체가 좀 벗어졌죠. 그래서 혼인이 난가 사상이나 조선 시민이라든지 등등은 그런 거는 이제 좀 관념적이잖아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하나는 묶어놓으려고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국혼, 난가, 심 이런 것들은 역사를 단순히 사실 기록이 아니라 민족의 고유한 정신적 실제를 확인하는 가정을 본 거고, 이는 이제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에 맞서서 독립운동의 사상적 보루를 쌓는 작업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박은시 한국 동사가 또 대단한 게 뭐냐면, 단순히 혼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책은 종전의 또 기존체하고 편년제 같은 정통적인 서술 방식을 탈피해서 사건의 인과관계를 되게 중요시 여겼다. 이걸 이제 우리가 한 번씩 들어봤던 신사체 있죠. 신사체 같은 걸 진양했다. 근대적 역사 서술이었다. 그래서 대원군 집권기부터 경술 국치까지의 과정을 내부주 요인과 외부주 요인으로 나눠 분석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이 학문이 단순히 외침이 아니라 과학적 역사를 진화했다는 게 좀 있죠. 물론 한계도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당했던 것을 좀 외부보다는 일제보다는 내부로 돌리는 그 문제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넘어가기 전에 제가 박은식의 역사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신채호보다 보통 임용에서는 박은식을 이제 좀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이렇게 시간 라인에 따라서 타임 라인에 따라서 쭉 박은식의 활동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 요거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다운받아서 나중에 공부할 때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이제 보겠습니다. 4번. 4번은 이제 보는데, 자, 여기는 이제 다음 어느 역사학자의 저술가 어느 기간에 편찬한 내용의 일부다. 자, 가에 들어갈 책이 있는가? 그 다음에 나에 가리키는 사람의 쓰시오. 그리고 달을 신하기 위해서 일제가 설립한 기관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A와 이제 B로 이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대립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A라는 것은 이제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한 방패. 이게 이제 박은식의 이제 아까 관련된 내용, 한국 통사 내용이고, 그 다음에 사료 B는 그걸 깨려고 하는 일제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그걸 이제 깨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어갔고 조선사라는 걸 편찬했죠. 예. 그래갖고 조선사 관련된 내용이 이때 조선사라는 것은 주의할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선 왕조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제 일제는 우리나라를 조선이라고 했어요. 하나의 지역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에 있으면 우리 이제 여기 경기도, 서울 이렇게 지칭한 거야. 그래서 조선 지역의 역사. 그래서 이제 한성은부터 해가지고 조선까지 쫙 이렇게 해갖고 신민사관에서 서술된 책이 이 조선사야. 예. 그래서 이 조선사 서문인데 그거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관련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지문에서는 한문 사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문 사조를 번역해갖고 이제 집어넣어서 번역본을 읽었고요. 비 내용을 이제 같이 또 연달아 읽어볼게요. 첨부하신 이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번역.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멸할 수 있으나 역사는 멸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나라는 형체형이고 역사는 정신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의 형체는 허물어졌으나 정신은 홀로 존재할 수 없기에 이 가을을 짓는 것이다. 정신이 보존되어 멸하지 않으면 형체는 때맞추어 부활할 것이다. 내용 전문 B. 조선인은 다른 식민지의 야만미개한 민족과 달라서 독서와 문장에 있어 조금도 문명인에 뒤떨어질 바 없는 민족이다. 고래로 사서가 많고 또 새로이 저작에 착수한 것도 적지 않다. 그리하여 전자는 독립시대의 저술로서 현대와의 관계를 결하고 있어 헛되이 독립국 시절의 옛 꿈에 연연케 하는 패단이 있다. 후자는 근대 조선에 있어서의 일로 일천간의 세력 경쟁을 서술하여 조선에 나아갈 바를 설파했다고 하는 어느 나 제외 조선인의 저서인 가처럼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함부로 망설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적들이 인식을 현혹시키는 해독 또한 참으로 큰 것임을 말로 다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절멸시킬 방책만을 강하게 고집한다는 것은 헛된 일이 될 뿐 아니라 혹은 그 전파를 장려하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헤아려야 한다.
오히려 다 구사의 금합 대신 공명적확 한자서로서 대처하는 것이 보다 첩경이고 또한 효과가 클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A를 볼게요. A. 자, 여기에는 이제 첫 번째 사용 예를 보면 한문 구절 중에 그 말 있죠. 자, 국혀야 사신야라. 그래서 이게 이 문장인데 이게 뭐냐면 나라는 형체고 역사는 정신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박은수 선생님이 이제 나라가 망해 현체는 깨질지라도 백은 깨지더라도 역사는 기록한 정신만이 살아있으면 혼인이 살아있으면 언젠가 이 형체 국가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있죠. 요거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1915년 상해에서 가능한 한국 통사 내용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B는 이제 요 한국 통사가 만들어지고 하니까 이거에 이제 일제가 이제 나름대로 대응을 할 필요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이거 외에도 박은식 외에도 이제 그런 걸 이제 조선사를 만들려고 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일제의 이제 시각인데 여기에서 제조선인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 머물지 않고 밖에 있는 해외에 있었던 조선인 저서가 누구겠어요? 예, 박은식이죠. 박은식 한국 통사를 얘기한 거예요. 그 일제는 이 책이 청일전쟁과 너울전쟁에서 일본의 침략성을 폭로하고 독립국 시절의 옛 꿈을 꾸게 한다면 매우 위험하게 여겨졌죠. 그래서 일제 대응은 뭐라고 하냐? 이게 단순히 금지하는 거에서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왜냐면 금지만 하면 사람들이 심리가 더 보고 싶잖아. 그러면 이걸 좀 깨기 위해서 나는 논리를 이제 제공해야겠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 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공명정대한 저서다. 공명정대하고 확실한 저서를 만들고자 대처하고자 했다. 자, 여기에서 공명정대한 저서라는 거는 일제의 입맛에 맞는 신민주주의, 이게 신민주의 사학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 뭐 책의 이름하고 요건 이제 앞에 이제 얘기했고 다른 시험하기 위해서 일제가 설립한 기관의 최종 명칭이었어요. 최종. 그래서 여기 보면 일제가 성립한 신민사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 근데 이제 쭉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여기 최종이야. 최종. 최종인데 그러면 이제 한번 일제가 이제 신민사관이 어떻게 이제 발전되는가? 그러니까 일제 신민사학 관련된 기관이 어떻게 발전하는 걸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련돼서 이걸 이제 좀 사관 기간을 좀 정리를 쭉 해봤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일제는 이제 1890년대부터 이 도쿄대를 중심으로 해서 만선사관을 날조를 하고 이렇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총독부 안에서 치조국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참사관실을 또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추원 편찬관을 만들어가지고 조선 반도사 편찬을 본격화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선사 편찬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조선사학회 이런 것들이 쭉 만들어지고 결국에 이름이 계속 바뀌다가 뭘로? 조선사 편수회가 만들어져요. 예. 조선사 편수가 최종 만들어진 게 1925년에 만들어진 조선사 편수예요. 조선사 편수회.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조선사 편찬위원회가 아니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최종이라고 약간 조건을 다 넣었기 때문에 이 조선사 편수에 맞습니다. 그래서 총독 직하 독립기구인 친령 218호를 공포해갖고 했는데 여기 보면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요 편찬물로 아까쯤에 얘기한 조선사죠. 조선사. 철저하게 실증주의 입각해서 이제 얘기했는데 일단 우리 민족을 열등하다 깔고 열등하게 맞는 그 있죠. 그래서 이제 열등을 깔고 거기에 이제 시민사관의 이제 대표적인 정체성론, 타율성론 그런 것들 남한경론 등등등을 쫙 깔고 거기에 맞는 사료들만 뽑아가지고 맞는 사료들만 뽑아서 이렇게 편집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논리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이제 너희들 그 열등하다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니라 사료를 쭉 보여줘요. 너네들 조상이 이렇게 있지 않냐.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열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건 역사 왜곡이죠. 맥락을 다 빼고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맥락 속에 그 사료를 왜곡해서 해석해갖고 집어넣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하여튼 실증주의를 내세워갖고 이 조선사를 이제 구성했다. 그래서 조선사를 보면 상당히 사료들이 많아요. 사료 되게 많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사료 아주 사료 뭉치들이야. 예, 사료를 통해서 증명한다는데 사료는 자기가 생각하는 일단 뭐 구상 아래 뽑아내서 왜곡한 식으로 제공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군 조선을 완전 부정하고 임나일본부를 강조하고요.
요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정체성론, 타율성 역사를 서술하고 당판성론을 자치 능력 부족하고 이런 것들. 그 박은식은 염두에 두고 썼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그 주로 이제 국가 기관이 아니라 이건 청독부에서 만든 게 아니라 대학이나 뭐 이렇게 교수들, 시민사학자 교수들이 만든 이제 모임들인데 자, 요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청구학회죠, 청구학회. 예. 그래서 경성제대 교수들이 이렇게 해서 있고 조선사 편수의 간부들이 조직을 했다. 예. 그래서 성격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더 나가서 이제 이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시민사학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시민사학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5가지로 분류했어요. 뭐 분류 기준에 따라서 달릴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신민사관과 이제 우리나라 학계의 방박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정체성이야. 자, 이때 정체성은 정체됐다는 거야. 한국사는 발전이 정체되었다. 그래서 한국은 고대, 그러니까 일본에 보면 나라, 해안 시대 때까지만 있었다가 중세는 없고 그대로 근대로 뛰어넘었는데 근대는 누가 시켜주냐? 이거는 일본이 개항을 시켜줬기 때문에 근대가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한국인들 스스로 발전한 능력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개항 이전의 조선은 일본의 나라 해안 시대에 불과했고 한국사는 중세가 없으니까 봉건제가 결여됐겠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고 아시아적 정체성. 이게 아시아적 정체성은 이제 사회주의학자들이 쓴 용어인데 공산주의자인데 요걸 또 한국사에 적용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한국 학계에서는 백남훈이라는 사람이 이걸 되게 깼거든요. 자본주의 맹아론. 우리도 중세가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18, 19세기 때 자본주의 맹아가 있었다. 그러니까 너네들 강제 개항 안 시켜도 우리가 스스로 개항 내재적 발전해서 그 근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백나온이 이제 업적 중에 자본주의 맹아론 이게 상당히 있고 중세를 이제 뭐냐면 복귀시켜 놨던 거. 발견해갖고 세계사적 보편성을 좀 강조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요 자본주의 맹아론 같은 경우에는 내재적 발전론 내용은 1960년대에 우리나라 사학계도 수용되고 지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타율성능이야. 이게 이제 만선사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자, 우리나라 역사는 항상 외세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대륙 세력, 중국의 어떤 지배를 받았고, 그다음 해양 세력들도 영향을 받았다.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보면, 여기 기자에서 위만으로 이제 시작돼서 한사건을 종료돼, 고조선을. 그래갖고 이제 이건, 자, 여기 보면 기자는 당구는 없어져. 왜 그럴까요? 기자나 위만이나 다 어디에서 건넜죠? 중국에서 건넜어. 한사군도 중국에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묶어가지고 설명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식민지로 이렇게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타율성이 입각해서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반도 남부를 일부 지배했다. 이 임날 본부죠. 그래서 이제 요 임날 부분은 그 뒤에 이제 있는 내용하고는 좀 약간 겹치긴 하는데 그 일선 동조don하고 여기 있네. 뒤에 있는 애 남한 경로하고 이제 있는데 하여튼 큰 틀에서 이제 타율성의 논에 이제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뒤에 있던 신공항우가 한 번 남쪽을 침략해서 한동안 신라와 백제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다음에 만선사가 있는데 한반도 역사를 만주 역사를 같이 놓은 거야. 그래갖고 이 선은 이제 조선이고 만주와 조선의 역사를 같이 패키지로 묶어갖고 하는 건데 그 당시 일본이 만주국을 만들고 나니까 그 만주국과 조선의 역사 이렇게 패키지 묶어서 또 일본과 연결시키는 한만일 이렇게 역사 체제를 만들었고 이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있고 반도론 이런 것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한국학계 방방은 이만은 고조선식 의복몰이라고 국호도 그대로 유지했다. 그래서 고조선 계통이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지리적 반도성 오히려 그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오히려 대륙을 발전하는데 이거는 뭐 해안과 뭐 대륙세 이렇게 쪼여가지고 발전을 못했다. 뭐 그 논리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만서상가는 일제가 만주 침략 정당을 위해서 고안된 정치 역사 왜곡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게 돼요. 예. 그게 이제 병자호란하고 그거의 평가에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까지 좀 얘기하면 이제 골치 아프니까 넘어가고요. 자, 일선동조론이 요번에도 나왔던 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요번에 이제 신문에 나왔던 일선동조론 비슷한 건데 요거는 이제 앞에서 정체성 여기 타율성론하고 또
남한경도 연결돼 있어요. 예, 다 이제 손손 조금씩 연결돼 있는데, 자, 일본과 조선은 같은 조상이다. 그래서 일본은 본가고 조선이 분가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때 또 일본이 신공항우가 이제 거기 신라를 점령했고 임나이봉을 만들지 않았냐. 그러니까 신비 지배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다. 너희들 이제 우리 같은 조상, 그 오미감인가요? 그 여신 제사 그 조상이기 때문에 그 뭐냐면 같은 조상 안에 있었다가 잠깐 분리됐다가 또 한때 우리 이제 같이 그 우리가 지배를 했지 않냐? 그 예전에 지배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했던 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방박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파선언이 또 유명하죠. 한민족은 원래 분열하기 쉬운 민족이다. 그 일제의 주장하는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일제가 조선시대 때 이제 500년의 역사를 당파선언에 입각해서 그 설명을 했는데 자, 요게 한국학계 그죠. 그래서 여기 조선의 분당 정치라고 돼 있지만 이게 엄밀히면 당파라고 얘기가 좀 잘못 정리한 것 같아. 당파 정치는 정권 챙탈전에 침착해 정치 혼란과 사회 패단을 유발시킨 거다. 이렇게 있고, 근데 우리나라께서는 이거는 붕당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죠. 그래서 붕당은 상호 견제를 통해 왕권을 견제하는 그런 기능이었다. 그래서 조선이 500년 동안 유지됐던 것이 이런 분당의 상호 견제 때문이었다. 오히려 나중에 일문 독재, 일당 독재에서 분당의 어떤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조선이 이제 뭐냐면 쇠퇴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그리고 500년 동안 유지한 그 왕조가 별로 없어요. 보통 이제 일본이나 중국은 200년 단위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선이 그만큼 500년 동안 유지했던 거는 그 내부의 어떤 이제 견제와 그런 자정 시스템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임날본부 내용이 이제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다시피 신공화국과 신라정부 관련된 내용이 1번 서기에 있죠. 예, 그리고 그 일본 애들이 이제 들먹인 것이 그 강개토왕 등 신묘년 기사 이건 널리 알려져 있죠. 그래서 칠지도 명문 일본 서기에 칠지도를 이제 뭐냐면 그 신궁하고가 그 뭐냐면 아니 저기 근초공항이 바쳤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서는 거꾸로다 하사했다. 그 당시 이제 근초공항이 군구수를 통해서 하사했다. 이걸 이제 하면서 이제 거꾸로 우리는 학교에서 이제 뭐냐면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요거에서 방박 이런 것들에서 대충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언급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봤고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조선화 운동을 이제 볼게요. 자, 이 조선화 운동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다음 글을 쓴 학자가 주도한 학술 운동의 명칭과 학술적 의의를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누가 썼냐면 그 정인보 선생님이 동아일보에 연재 5천 년간 조선에 어디라는 것이에요. 예, 보통 이제 그때 여기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민족주의자는 어린이, 조선 신민이, 난가사상이니, 뭐 혼인이 이런 간접적인 걸 또 강조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인데 요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첨부하신 이미지의 텍스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로서 자심자의하지 아니하고 일체를 외구하게 됨이 그 원유다단하다 할 것이로되 최대한 근인으로 말하면 우리로서 우리를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여 보지 아니한 지가 오랜 까닭이다. 중략 사람이란 감격이 있다. 감격은 곧 얼에 유통되는 혈맥이니 우리 고전 왕적을 읽다가 어떤 때 미우 가들리고 어떤 때 비룩교화하는 것이 모두 감격으로서 통하는 혈맥이다. 중략 때 우리로서 우리의 과거를 어루만지지 아니한다면 모르되 만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손이 다 닿기 전에 벌써 옛맥 이 이제로 뜻을 체각할 것이다. 우리로서 어찌 우리를 알려하지 아니할 것인가? 우리의 얼이 어떠함을 어찌 안삭하지 아니할 것인가? 자, 그래서 이제 정인보의 어ळ 관련된 내용 있고 정인보, 문일평 등등 이 사람들은 조선화 운동을 이제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 답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조선화 운동 이렇게 있고 자, 조선화 운동의 이제 학술적 의의를 쓰시오. 근데 이게 상당히 예민하죠.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몇 가지는 이제 뽑아냈거든요. 그 외에도 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문제도 나왔지만 시닥이라는 것을 조선후기 때 시닥을 현대적으로 재발견했죠. 그래서 조선후기 시닥에서 우리 민족의 근대적 주체성의 어떤 것을 찾아냈고 거기에서 이제 뭐 보편성, 세계적 보편성과 우리의 특성을 또 연결시키는 지점을 찾아냈죠. 그래서
이 정약용 학문의 집단성하면서 국학의 학술적 수준을 상당히 높였다. 근데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처럼 그 실학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민족의 어떤 특수성도 있고 또 세계사 보편성도 같이 있다. 자, 이게 이제 그 단순히 우리 것이 최고다라는 국수주의에 빠져 있지 않죠. 우리 민족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세계사적 보편성을 법칙을 실학 속에서 발견했고, 그래서 이 안재홍이 말한 민족적 국제주의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사관의 외연과 학장. 그래서 일제 식민사관에 물론 당시 유입되는 마르크스 유물사관을 모두 대응하면서 민족주의의 어떤 사관을 강조하는 어떤 이제 뭐냐 제3의 사관을 확립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후 이제 해방 후에 식민주의 사학을 이제 계승하는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은 한국학이 아니라 왜 조선학이라고 불렸을까? 이걸 좀 봤는데, 자, 조선이라는 건 단순한 국호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할 학문적 주체성이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국호가 이제 그 당시 지역명이 조선이었어요. 우리 조선이라고 이제 했고, 그래서 이제 한국이란 말은 좀 나중에 대한제국 때 이후부터 이제 쓰였던 말이기 때문에 좀 친숙하진 않죠. 자, 그 정인보는 한사군의 실제성을 부정하고 강개토 대왕의 빔을 뭐냐 새롭게 해석하면서 일제 역사 왜곡을 학문적으로 봤었죠. 그래서 이 운동은 정치적 독립운동만큼이나 치열했던 사상적 독립운동이었다, 전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또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 관련돼 갖고 잠깐 조선화 운동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조선운동 왜 일어났는가? 내용 있죠. 대의적 위기, 대내적 위기, 선행흐름 같은 게 쭉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게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다산 전하훈 선생의 이제 99년 주 기념비, 요게 시험 문제 뒤에 나왔죠. 그래서 이때 정인보와 안정을 중심으로 했고, 조선화 운동을 제창해서 조선의 고유한 것, 조선의 문화의 특색, 조선의 정통을 학문에 체계시키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도 시험 문제 관련된 건 여유당 전서, 여기 또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약용 서거 다 보시면 알겠지만 뭐와 관련된 거다. 조선후기의 시작이죠. 조선후기. 그래서 시작이란 말은 경세치용 입장에서 이제 예전부터 사용했던 건데 이게 보편적인 의미예요. 어떤 특정한 시대를 의미하는 건 아닌데 이게 우리가 보통 시작이라고 인식하면 조선후기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는 이때 이제 조선하고 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인물들이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학술적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있는데 정인보는 어를 강조했고요. 그다음 여기 연구 내용과 저서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안재홍이 조선학의 정의 관련된 내용이 있고 시학을 또 제시했죠. 역할 저서를 있고 문일평인데 문일평이 이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죠. 조선의 심을 강조했죠. 예. 그래서 세종대왕을 조선심의 대표자로 이제 본 거야. 예. 한글로 된 순수한 조선학문, 조선신의 결정체다. 그래서 그 조선의 고유성을 가장 중요했던 것도 있고 이 사람들 시당 연구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술도 남겼다. 근데 이제 내부 안에 이제 갈등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도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공격을 했다. 계급주의 각정에서 조선학 자체를 부정하는 의견도 있고 좌우합작의 어떤 좌우합목 논쟁이 있었지만 일부 참여한 사람도 있었어요. 백나운 같은 사람이 비판적으로 이제 참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학 운동의 특징과 의의를 보면요. 신민상과 마르크스학 동시에 대응한 산업을 확립했고 특수성과 세계사적 보편성을 찾는데 이 신학에서 찾았다. 그래서 민족적 국제주의와 국제적 민족주의를 포방했다는 것. 그래서 조선후기 신학에서 근대성이 내지는 발전 어떤 계기, 모멘트를 발굴했다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역사적 의의는 이제 여기 또 있는데 요거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참고를 해두시고 한계를 보면 이제 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참여해 보니까 한계라는 거는 그 사회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판을 한 내용들이 정확했기 때문에 있고 뭐 탄압 관련된 내용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 않고 의의라든지 뭐 이렇게 조선학 운동 관련된 그걸 좀 자세하게 또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 관련된 내용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문일평의 조선 심천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 자,
6번을 보겠습니다. 자, 가와 나와 같이 주장한 역사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가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거는 네, 박은식의 한국통사죠. 예, 한국통사 자주 나와요. 예, 그리고 여기에 정신을 강조했는데 나는 이제 그 반대에 있는 그 물질적인 거와 유물론적 법칙까지 좀 강조한 사회경제사, 사회학자, 공산주의 학자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백남훈이죠. 예, 그래서 백나무만 보면 돼. 사회경제사학은.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첨부하신 이미지의 텍스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멸할 수 있으나 역사는 멸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의 형체는 허물어졌으나 정신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인가? 정신이 보존되어 멸하지 아니하면 형체는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 민족 모두가 우리 조상의 피로써 고륙을 삼고 우리 조상의 혼으로 영각을 삼고 있으며 우리 조상은 신성한 교화가 있고 신성한 정법이 있고 신성한 문사와 무공이 있다. 조선사 연구는 바로 과거의 역사적, 사회적 발전의 변동 과정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구명하는 동시에 그 실천적 동향을 이론화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그것은 인류 사회의 일반적 운동 법칙으로서 사적 변증법에 의해 그 민족 생활의 계급적 재관계와 아울러 사회체제의 역사적 변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다시 그 법칙성을 일반적으로 추상화하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자, 그리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있고,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내용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가를 볼게요. 요거는 이제 그 좀 익숙하죠? 예, 자주 나오는 그 지문이니까 나라의 형체고 역사는 정신이다. 그래서 한국 통사의 서문 내용인데 국권을 상실해도 역사란 신이사였으면 나라는 반드시 뭐냐면 부활한다.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남훈의 조선사회 경제사 서문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사적 변증법, 그 다음에 계급적 재관계, 법칙성, 요거부터 이 마르크스주의 유물사관 냄새가 팍 이제 풍기잖아요. 예, 그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는 의열단 요청으로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했다.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어, 의열단 요청으로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한 것은 여기 이제 그 뭐냐면 아니죠. 조선혁명선언을 이제 작성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그 저기 신채호죠. 신채호. 요번에 이제 신채호의 조선용문서는 나왔더라고요. 요거. 예. 신채호죠. 신채호. 틀렸고. 그다음에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수했다. 맞죠? 예. 그래서 박은시 한국통사뿐만 아니라 3.1운동의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피해 역사를 정리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1920년에요. 이 책이 이제 임시정부의 사료편찬서에 저술됐는데 그래서 민족의 독립의지를 고취한 결정적 문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통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내부적인 요인으로 돌렸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처지에 떨어진 거는. 근데 이거는 좀 더 이제 3.1운동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는 자극을 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라 일제가 잘못하고 예전에 동아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그래서 한국통사하고 한국독립운동 지열서는 좀 약간 관점이 약간 달라요. 민족주의 역사학이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맞고요. 그 다음에 나는 신민사학을 강조하는 봉건사의 부재론을 비판했다. 예, 맞죠? 그래서 이제 백나원이 이제 역사 연구의 핵심인데 일제 신민학 사학자들이 조선이 중세 봉건사를 거치지 못하고 정체됐다고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백나원이 이를 정면 반박하면서 조선사 또한 인류 보편적인 역사 발전의 법칙이 있다. 그래서 이걸 봉건사, 특히 이제 중세 고려 시대 봉건사였죠. 그래서 이런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다르게 해석해서 우리도 중세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제시를 했다. 그래서 맞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진단학회 설립하고 각종 그 개별 사실 엄격한 고증을 추구했다. 진단학회가 1934년에 만들어진 거죠. 이병도, 송진태 같은 실증사학자들이 주도를 했는데 이들은 정치적 해석이나 이데올을 배제하고 문헌 고증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맞다고 하는 게 틀렸어요. 예. 그래서 나처럼 강한 사회적 법칙이나 실전 동향을 강조한 사회경제사 결이 완전히 달라. 예. 그래서 요건 틀렸죠. 그 진단학회도 제 생각에는 한번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예. 요것도 엄격한 고증을 했던 그런 이제 문헌 고증학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답이 3번이 되겠죠. 3번이.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자, 7번은 이제 이게 좀 약간 시험문제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예전에 한번 미술사에 강조 관심 있는 그런 장학사분이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예. 그래갖고 이제 좀 보면 자, 여기 보면 우리나라 정통 미술의 특성인 비의 미와 숙주의 미를 설명한 미술사학자가 누구냐? 이거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일단은 답이 2번 고율손이에요. 고율손.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일제 우리나라의 어떤 최초의 미술사학자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개성 박물관장을 또 지냈고 전국의 탑과 불상을 발굴하면서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제 또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우리말의 독자적인 미의 본질을 찾고자 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비의 미가 뭐고 그다음 숙주의 미가 뭐냐 이렇게 이제 있죠. 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일단은 이제 기출에 언급도 있으니까 뭐 얘기할게요. 자, 이 비의 미는 뭐냐면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사람이 일본인 비평가였던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한국 미술을 구정하면서 사용했던 그 단어인데 그 당시 이제 한이설인 슬픔의 미다라는 뜻이죠. 예. 그러면서 고현선 선생도 초기에 이 영향을 받았지만 나중에 이제 이걸 부정하고 좀 신민주의 시각이라고 해서 비판을 극복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 사용했던 내용이다. 우리는 한이 써지는 그런 민족이다. 요거 자주 듣잖아요. 다 이게 신민사학의 잔재입니다. 숙주의 미남이면 숙주라는 것은 고요함 속에 비치는 빛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현수 선생님이 우리 도자기나 불상에 발견된 한국적인 정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한 거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좀 그래서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이런 게 고현수 선생님이 우리 민족을 문화를 본 어떤 그런 키워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또 오답을 좀 볼게요. 자, 송석학이라는 사람은 역사학보다는 민속학에 좀 유명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조선 민속 학회를 창설하고요. 우리 민속 문화를 학문적으로 정립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김옥룡은 그 한국 고고학의 아버지죠. 고고학의 아버지. 예. 그래서 미술사학에 큰 종적을 남겼지만 주로 유골 발굴과 시대 구분론에 강점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최순호는 고윤서의 제자예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지냈죠. 그래서 그 문화수전원의 베올린 기둥에 기대해서 상당히 유명한 그 책을 남겼는데, 그래서 이제 고유성의 어떤 구수한 맛에서 이어받아서 한국미 대중화에 기여한 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미술사학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없을 것 같고, 혹시 모르니까 고윤석 정도만 그 탑을 많이 연구했다, 탑파 연구를 했다,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요 정도만. 네. 자,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자, 8번은 이제 보는데 자, 여기 관련된 내용이 이것도 이제 조선업 운동 관련된 내용이죠. 예, 시작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그 내용인데 여의단 전서가 또 관련돼 있어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여기인가? 예. 첨부하신 이미지의 텍스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네. 16일은 조선 학술사상 태양 같은 존재이신 멜 선생의 탄일이요. 금년은 마침 그가신 지 100년이 된다. 중략 조선 현아 특수문화 건설 공작을 고심
고심평에 평이하는 지금에 있어 이 조선제학 제학의 집대성을 한 멜 선생의 경륜과 포부를 재음미하고 신인식하고 아울러 이를 천하식자 식자에게 일명 선양하는 것은 중략 당면한 도정에서 그 자연과 역사에 뿌리 깊은 원천을 박은 문화의 하천을 소통 및 관계하는 뜻깊은 실천 공작으로 되는 것이다. 조선일보 1935년 7월 16일 나 조선근고의 학술사를 종계하여 보면 반개가 1조 성호가 2조 매 2가 3조인데 중략 전인의 창 개한 뒤에 나서 박광간취 창렬정택의 공을 진진하니가 그 집성의 미를 향유함이 또한 무게라 할 것이다. 통화일보 1935년 7월 16일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봤고요. 자, 여기 이제 딱 보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 기역의 공통으로 들어갈 인명을 쓰고 1930년대 조선화 진흥을 주장한 가와 나의 필자들이 기역의 저서를 모아서 편찬한 출판물 이름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답은 간단한데 사료를 이제 여기에서 사료 속에 답을 유출하는 게 좀 약간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료 출처를 보시면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야. 1935년 7월 16일에 똑같은 일이죠. 그래서 1935년 7월 16일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약속이나 하듯 한 인물을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왜일까요? 바로 그해 조선후기의 시작에 거두었던 다산 전현 선생님이 서거한 99주기에 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1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 민족 말살 정책에 순통을 조였던 그 시기에 그 당시 지식인들 왜 다산을 다시 기억 속에 소환했을까? 자, 이것이 이제 역사적 배경, 이 문제의 바로 역사적 배경과 조선운동의 핵심을 이제 관통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 자, 여기 1조라는 말이 나오죠. 1조라는 말은 누구를 의미하냐? 반개 유형을 뜻하죠. 그 다음에 또 2조가 나오죠. 2조가 누구냐면, 이 사람은 이제 그 성호 이익을 얘기해요. 네, 여기. 자, 그리고 3조가 뭐냐? 성호 이익의 제자였던 누구예요? 정양을 얘기하죠. 예. 그래서 반개에서 시작해서 성호를 거쳐서 다산에서 꽃을 피웠다는 이 신학의 3대 전승은 당시 조선 운동가들이 우리 학문의 주체성을 증명하기 위해 세운 논리적 뼈대인데 기억에 들어갈 것은 정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들이 다산의 젖을 모아서 편집한 거대한 결과물이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앞에서 여유당 전서죠. 여유당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다산이 이제 연구했던 뭐냐면 강진의 그 집터를 얘기하는데 거기 학문 연구했던 그 내용인데 하여튼 당시 안자원과 정인보 등은 비탈적 민족주의 안재용과 정인구 등 비탈적 민족주의자들은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면서 다산의 방대한 저작물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경세에 대한 새로운 해석, 지리, 의학, 사회 개혁안을 총망라한 이 전집은 1934년부터 가능이 시작돼서 우리 민족의 학술적 역량을 전 세계에 가시하는 상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앞에 조선학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요거와 또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올해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9번 문제죠. 예, 9번 문제. 신민사학 관련된 내용과 그거에 대한 이제 뭐냐면 그 방박 이거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도 이제 뭐냐면 문일평 등등 나오기 때문에 또 조선학 운동과 또 관련돼 있어요. 예.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첨부하신 이미지의 텍스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도 일본이 헌병정치, 경찰정치를 여행하여 중략, 조선 사람으로 혹 애조선 역사를 읽게 된다 하면 M을 보고하여 소잔명존, 별표 의형제라 하며 L 사만시대 한강이 남은 일본 영지, 에라 한 일본 링들의 적은 대로 읽게 되며 하략, 조선혁명선언, 일본 신화의 신신, 그녀의 이른바 신공우의 사만정벌이란 것은 이미 그녀 자신의 진보한 역사가의 손에 위조되고 잘못된 설설임이 분석 논파된 것인데 중략, 그네만의 손에 선전된 이 자료가
아직 무식한 외국인의 몰비판적인 승인을 얻어 마치 조선이 옛날에도 일본에게 굴욕을 받은 일이 있는 것처럼 통솔되면 얼마나 기막히게 원통한 일이냐. 아사인수의 다 근일 조선의 위정당로는 짧지 않은 시일에 적지 않은 공력을 들여서 조선사의 편수를 일단락지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거질을 이루었다. 우리들은 아직 전편을 통독하는 노파심을 발휘하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두찬이 있다 한다. 더구나 볼포너를 말살하거나 혹은 그 사실을 뒤섞는 짓도 웬만하지 않게 하였다 한다. 그들은 소위 신모얼려가 미치지 않은 바가 없다고 스스로 자랑할지 모르나 대개 매우 무용한 것이다. 조선사 문제라 근일에 사용하는 조선학은 중약, 광의로는 종교, 철학, 예술, 민속, 전설할 것 없이 조선 연구의 학적 대상이 될 만한 것은 모두 포함한 것이나 협의로는 조선어, 조선사를 비롯하여 순순 조선 문학 같은 것을 주로 지칭하여야 하겠다. 중약, 조선글은 조선심에서 생겨난 결정인 동시에 조선학을 길러주는 비료라 하려니와 하략, 조선학에 의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부터 이제 사료를 이제 볼게요. 자, 사료 자체, 이게 여기 식민사학 비판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사료 자체도 되게 중요하죠. 조선혁명 선언. 유혈단 선언이라고 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식민사학 관련된 내용에서만 이제 얘기하는데, 유혈단 선언은 이제, 그 당시 또 유명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의열단의 이제 요청을 받고 썼던 것이 이제 뭐냐, 의열단 선언, 조선혁명 선언인데 이 선언은 단순한 무장 투쟁의 선언 넘어갔고 또 역사 전쟁에 또 고발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단체 신체호가 일제 무력뿐만 아니라 역사를 일제가 이제 무력뿐만 아니라 역사를 조작해서 영호까지 강도질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들어갈 것은 당군이잖아요, 당군. 그래서 당군을 일본 신화의 인물인 그 스사노 미코토가 있어요. 그래서 스사노 미코토가 누구냐? 저도 뭐 일본 신화는 잘 모르는데 일본에서 이제 오오카미라는 그 여신이 있어요. 오오카미의 뭐 남동생이라고 이제 알려진 그 사람을 이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얘기하면서 그 뭐냐면 이런 식으로 역사 왜곡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신화 속에 당국을 끼워 넣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조선과 일본은 같은 핏줄이다라는 허구를 통해서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다고 이제 수작을 이제 정당화하는 이제 그런 것을 꿰뚫어본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보시면 알겠지만 사만이대 이제 시대의 한강 이남은 일본의 영지다. 이런 것들인데 자 이거는 이제 일제가 고대사부터 타율성의 굴레를 이제 씌우기 위해서 뭘 만든 임나일본부를 만든 거죠. 예. 임나일본부에 대한 비판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 임나일본부는 뭐와 관련돼 있느냐? 예전에 하던 신공항우 있죠, 신공항우. 신공항우와 관련된 거야. 예. 신공항우의 사만정벌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일본의 문헌 중에 일본서기의 기록에 보면 4세기경에 일본의 신공항우가 그 군대를 이끌고 신라 백제의 가야를 정복했다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요게 임나일본부를 설치해서 한반도 남쪽을 점령시켰다.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뭘 의도를 하냐 시민사회 왜냐면 한국사는 이전부터 그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다. 너희들 우리 그 조상이고 우리 조상과 같이 있고 같은 조상을 모시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너희들 예전부터 임나일본부 해갖고 지배를 받지 않았냐.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약간 많이 비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한국이나 중국의 기록 보면 전혀 부합되지도 않고 그 당시 백제나 신라가 국가 체제를 정비한 강성한 시기인데 일본은 아직 야마토 국가의 어떤 통일 국가도 만들지 않은 시기에 무슨 한반도에 쳐들어와 갖고 임나일본을 설치해가지고 하냐? 임나일본부는 이제 뭐냐면 통치기관이 아니라 외교 사절단 기구다 뭐 이렇게 이제 반론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관련된 사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 나는 이제 그 아사 인수의 예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요걸 이제 한자로 이제 좀 풀어서 보면 우리 역사죠. 아사는. 예. 아사. 우리 역사를 남이 편수한 스풍의 예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역사를 남이 이 남은 뭐예요? 일본인이죠. 편찬해서
하는 예. 그러니까 우리 역사 우리 스스로 이제 뭐냐면 정리해서 편찬한 게 아니라 일본 간병학자들이 우리 역사를 편찬하고 난도질한 현실을 개탄한 글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서 이제 보면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공화국가 사만전벌 관련된 임나일본부서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진보적인 일본 학자들조차 이서 위조임에도 위조된 허구임은 논파임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이들 서양인들이 널리 선전해서 조선 침략을 합리화시키는 현실을 통탄하고 있다. 그래서 식민사학이 학문이 아니라 정치적 선전 도구임을 정확히 지적한 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단을 볼게요. 단을. 단은 이제 조선사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그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요때 조선사는 일제가 편찬한 조선사 있죠. 아까 처음에 그 조선사 편수회가 그 35권에 따라서 이제 조선사를 편찬했잖아요. 요때 완료된 시점에서 쓰였던 글이에요. 비판한 글이야. 조선사를 보고 거기 비판 내용 보면 그 당시 단군 말살과 역사 조작이야. 일제는 엄청난 공력과 자본을 들여서 그 이렇게 책을 완성했지만 이걸 이제 보니까 엉터리 지원했다. 그래서 특히 민족의 시조인 당군, 당군 있죠. 당군을 고의로 말살하고 사실과 허구를 뒤섞여 놓은 걸 강도 높게 비판했죠. 그래서 일제는 역사를 조작해 조선인의 뿌리를 뽑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민족의 질긴 생명 앞에서는 결국 그 모든 것이 무용한 짓이 될 것이라고 이제 공격을 하면서 신민사가의 거대한 체계 앞에서 준호를 들이는 민족사학자의 기백을 돕혔다 이렇게 있는데 이 조선사 문제는 누가 썼는지 모르겠네. 제가 이제 좀 이따 찾아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찾아보지 못했네, 갑자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관련된 내용 볼게요. 조선학의 의의인데, 조선학의 의의는 딱 여기 보시면 조선심이 나오죠. 조선심. 그래서 조선심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누구예요? 그 문일평이죠. 문일평. 예. 그래서 이 문일평이 쓴 글이야. 예. 그래서 1930년대 들어선 일제 탄압이 극에 달하니까 국내 이제 비탈적 민족주의자들 뭐 안재홍, 정인보, 문일평 등이 조선운동을 전개했다고 앞에 얘기했죠. 그렇지만 정치 정황이 막힌 상황에서 한국과 문화를 통해서 민족의 고유성을 좀 지켜내려고 했다. 이때 문일평 선생님이 그 조선 심을 주장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모든 학문에는 기존에 조선 시민한 게그 흘렀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핵심은 뭐냐면 세종대왕을 있어.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그래서 세종대왕과 훈민정음이 조선심의 최고 결정체다. 그런 이제 단순히 한글의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민족의 마음을 닫는 비료이며 이를 통해 민족의 지혜가 결집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정치적 독립이 이제 불가능했던 암흑기에 조선왕 운동이 이론적 토대가 되었고요. 역사의 주체를 왕이나 지배층이 아니라 민족의 마음, 조선심을 공유하는 전체 민족으로 확장하려고 생각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신민사학들의 이제 비판 내용들인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미주진 기획과 미은의 공통된 해당되는 주장이 뭐냐? 자, 여기 기획은 이제 보면 조선의 역사를 읽게 되는데 무고하여 소자 명존하여 형제다. 그래서 같은 이제 뭐냐면 형제 그 신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스사노의 어떤 헐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신공항호의 사만정물론 이렇게 있는데 공통된 주장이 뭐예요? 이거는. 요거는 이제 일본인과 조선인은 동일한 조상이 나온 피로 맺어진 가까운 혈통이며 언어, 풍습, 신앙과 문화도 같다라는 일선 동조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선 동조론. 예.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 먹는 거는 새우끼 너희들 침략해서 먹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같은 핏줄이고 오랫동안 이제 지배를 받았지 않느냐 그런 맥락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간환의 니은의 공통된 들어간 명칭.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군이죠. 당군의 존재를 부정했죠. 시민사회에서는. 자, 그 다음에 밑줄친 디귿과 니은의 공통조에 해당한 시민사학의 설을 이제 얘기해라. 자, 삼한시대 한강 이남의 일본인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그런 이제 그 4세기에서 중반부터 6세기 중반까지 임나를 이제 왜가 임날 통치 이때 임나라는 건 한반도 남쪽인 백제나 가해를 지칭하는 거야. 임날 통치했다는 주장은 임날본부설이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줄진 비글스 이게 이거는 조선시를 쓴 나의 저절서다. 요거는 문일평이죠. 이 문일평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지금 찾아봤는데요. 어, 여기는 이건 아닌데. 거기 다와 관련된 그 내용에서 보니까 이제 이건 신민사관이 비판한 백나온이나 이청훈 같은 사람이 썼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나중에 찾아볼까 얘는 못 찾네. 예, 근데 그래서 하여튼 요 부분은 나중에 제가 찾아서 기출문제 좀 올려놓겠습니다. 출처가 있는데 요거는 백나온 관련된 내용 같다고 이제 되는데 이것도 한번 더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코드나 이런데 제가 한번 나중에 찾아서 기출문제 분석에다 올려놓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그 밑에 이제 카페 댓글에다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현대사로 넘어갈게요. 현대사에 그만 끊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60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 60번이에요. 여기에서 그냥 끊고 넘어갈게요. 다음 좀 쉬었다가 그 현대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끊는 게 낫겠다. 좀 예민하네요. 예.